안녕하세요. 본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 나만의 답변을 만들어가는 시간, 인문학 면접 황승민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수상을 했죠. 무려 사관왕을 했는데요. 이것도 물론 놀랍고 정말로 기쁜 일이었지만은 정말로 더 주목을 받았었던 거는 봉준호 감독님의 수상 소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라는 그 한 문장을 영화 공부를 할 때 항상 가슴에 새기면서 이제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스피치도 마찬가지로 가장 주관적이고 가장 개인적인 말하기가 가장 식상하지 않고 창의적이며 매력적인 말하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렇게 가장 개인적인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아가서 봉준호 감독님처럼 그렇게 엄청난 무대에서 그런 상을 받았을 때에도 여유를 잃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 가장 주관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봉준호 감독님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관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주관적인 이야기, 그리고 봉준호 감독님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리고 본인이 어렸을 적에 나는 이렇게 영화를 찍어야지 라고 결심했던 자신만의 다짐, 본인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기도 하겠죠. 그것을 밝혀주었을 때 사람들은 열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무엇에 더 집중하고 있고 여러분은 언제 감흥을 받으며 언제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는지 이거를 잘 관찰하는 관찰자가 돼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을 잘 인지하는 사람이 그것을 잘 표현할 수가 있고 말 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불교에서도요, 사티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순간순간 깨어있음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본인의 행동과 그리고 본인의 감정이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그 순간 깨어서 관찰하고 내려다본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순간순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움직임을 관찰하고 알아차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심리학의 용어에서도 참 많은데요. 대면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나의 그림자, 나의 어둠, 그리고 나의 어떤 아픔 이런 거를 만나고 비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관찰하는 습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실 긍정적인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그리고 어떤 상태든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지 본인을 관찰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잘 관찰하는 습관이 되었을 때 여러분에게 순간적으로 질문을 던진다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은 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자신을 관찰하고 자신의 움직임을 살피는 거죠. 그래서 대면, 사티, 마음 챙김 이런 의미들이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죠. 자기만의 개인적인 이야기, 주관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노하우는요. 바로 문장 수집가가 되는 것입니다. 책을 읽다가 또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영화를 보다가 아니면은 봉준호 감독님의 수상 소감을 듣다가 이런 식으로 나의 울림으로 다가오는 문장들이나 단어들, 개념이 있으면은 항상 적어 놓는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노트를 하는데요. 어떤 거든 좀 잘 적는 편이고요. 일기장도 되기도 하고 또 문장 수집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개념을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저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저렇게도 생각해 볼 수도 있겠구나 라고 나한테 자극을 주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도 막 적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본인에게 보내는 카톡창 있죠. 거기에 막 이렇게 적거나
아니면은 핸드폰 메모장을 이용을 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들 찾아서 문장 수집과 그리고 개념을 적어두거나 본인의 생각을 자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적어두시면은 나중에 자기만의 이야기를 할 때 언제든지 써먹을 수가 있다라는 건 거죠. 솔직히 봉준호 감독님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것을 직접 얘기를 했던 감독님은 따로 계셨죠. 그 감독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제가 이 문장을 가슴속에 넣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울림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책 읽기예요. 책 읽기가 빠지면 안 되죠. 책 읽기가 힘든 사람들은 모임에 많이 나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다양한 가치관을 만나거든요. 근데 다양한 가치관을 만나서 내가 배운다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만나는 시간이 되게 많아요. 내가 저 사람이 마음에 들어. 나는 저런 방식이 참 좋아. 그러면 내가 추구하는 방식을 알게 되는 거고, 또 저 사람은 좀 내가 걸리네. 나 왜 이렇게 이 사람을 보면 마음이 불편하지? 라는 것을 보면서 또 나를 알아가는 시간. 마치 거울을 만나듯이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나를 하나하나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은 나와 다름을 만날 때에 나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느낌들이 되게 강해서 모임을 나가시거나 책을 읽으시거나 강연을 들으시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조금은 더 나를 분석해 나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찌 보면은 식상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자극이 되고 상기가 되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마침내 스스로 내가 체화해서 실천하고 있는 진정으로 와는 그런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봉준호 감독님의 그런 수상 소감에 제가 되게 감명을 받아서 저의 노하우 그리고 제가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훨씬 더 사람들이 너 참 말을 잘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그 핵심 포인트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도 이 3가지를 좀 기억을 하면서 이것이 꼭 정답은 아니지만은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실천해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주관적이고 매력적이고 나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언제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연습하고 또 그 습관을 쌓아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